이상하죠? 65을 살았는데 목욕탕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박힐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이웃집 영자 언니랑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갔죠. 30년을 다닌 곳이에요. 때밀이 아줌마도 알고 목욕탕 사장님도 친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탕 안에서 영자 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요즘 마트에서 뭐가 싸더라, 손주가 어떻더라, 그런 얘기요. 그때였어요. 엄마, 저기 아줌마들 너무 시끄럽지 않아? 한 젊은 엄마가 옆에 있는 딸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맞아. 요즘 어른들은 진짜 눈치가 없다니까. 늙은이들은 왜 오는 거야? 집에서 쉬지. 가슴이 턱 막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커서 그랬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잘못인가? 영자 언니는 못 들은 척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언니 얼굴이 빨개진 거, 손이 떨린 거. 우리는 일찍 나왔어요. 때도 안 밀고요. 집에 와서 혼자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늙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요. 늙은이들은 왜 오는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다음 날 아침 딸 남경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밤에 잠 못 자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상처받았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남경이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엄마, 뭔가 있으면 말해.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속에선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김 반장님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장 보고 올 때 무거운 짐 들어주시고, 택배 오면 문 앞까지 가져다 주시고, 겨울엔 제가 호빵 사다 드리면 손살에 치면서도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그날도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김 반장님이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니, 이야기라기보단 일방적으로 듣고 계셨죠. 아니, 경비 아저씨,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집 앞에 택배 쌓지 말라고. 복도가 좁잖아. 입주민 대표님 아들이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 명품 운동화 신고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 반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몇 번이나요? 조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그 청년은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아줌마도 지나가세요. 어르신들은 시간이 남아돌죠? 여기서 구경하시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줌마, 어르신? 그것도 비아냥거리면서 김 반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반장님 눈가가 빨개진 걸 저는 봤어요. 집에 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화보다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나이 들었다는 게 잘못인가요? 저녁에 남경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뭐 있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엄마, 또 그러시네. 말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남경이는 식탁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누가 또 뭐라고 했어? 저는 결국 말했어요. 목욕탕 일도, 오늘 경비실 일도. 남경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 이름 뭐야? 회사 어디 다니는 애? 왜?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엄마. 남경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넘어가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름만 알려줘. 그날 밤 남경이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왠지 두렵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5년 만이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명숙이가 계속 연락해서 정희야, 너만 없으면 섭섭하다고 해서 결국 나갔죠.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제가 평소 갈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머, 정희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말은 반갑게 하는데 눈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제 옷, 가방, 신발을 보는 거예요. 정희, 너 어디 살아? 응, 그냥 경기도 쪽에. 아, 거기. 집은 몇 평이야? 25평 정도. 아, 그래. 그 아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식사하면서 대화는 계속 비교로 이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됐어.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 해외 발령도 받았다니까. 우리 남편은 작년에 승진해서 이제 임원이야.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 명숙이가 물었어요. 정희, 너희 딸은 뭐해? 응, 법률 상담소 같은 데서 일해. 아, 그래. 뭐, 그것도 괜찮지. 그 말투가 참 싫었어요. 사진 찍을 때였어요. 자, 다들 모여봐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 정희는 화장실까지 안 왔어? 나중에 찍자. 저는 그냥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화장도 촌스럽고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사진 찍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 정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네. 응, 늘 그랬잖아. 뭐든 싱겁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왜 온 거야?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발걸음이 멀어지고 저는 화장실 칸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요. 조용히요. 집에 왔을 때 남경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까지 참을 건데? 남경아. 엄마, 그 사람들 이름 다 말해줘. 하나하나. 남경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경이가 제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정작 딸이 뭘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엄마, 나 법률 상담소에서 일해. 그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경이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엄마, 목욕탕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엄마 딸이 다니는 학원 알아? 근처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학원 이름은? 왜 그걸 그냥 알려줘. 남경이는 뭔가를 검색하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한테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관리소에서 민원 접수 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남경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그 사람 민원 넣은 거 여러 건이래.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한테도 폭언했다고 경고받은 적 있어. 진짜? 응. 엄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남경이는 다시 노트를 폈어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 아들 이름은 김민준이었던 것 같아. 남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뭔가를 검색했어요. 폭행 사건으로 유해 판결 받았네. 인성교육 명령도 남아있어.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엄마,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부패 기업 고발하고 노동사건 전문으로 다뤘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동창 모임에서 엄마 무시한 사람들 이름도 다 알려줘. 남경아,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커지면. 남경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정리? 응.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을 때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살게 두면 안 돼. 남경이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어요. 전화도 많이 하고 서류도 출력하고 어딘가로 나가기도 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나 아무것도 나쁜 짓 안 해. 그냥 사실만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야. 저는 믿었어요. 제 딸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김 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정희 씨, 저번에 그 청년 있잖습니까? 입주민 대표 아들. 네, 왜요? 관리소에서 경고장 날아갔답니다. 경비원 폭언건으로요. 그리고 그 청년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난리래요.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정희 씨 따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 딸이요? 관리소에 서류가 들어왔다던데 법률 상담소 이름으로요. 아주 정중하게 사실관계만 정리돼 있었대요. 증거도 딱딱 붙어 있고 저는 남경이가 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영자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너 그거 알아? 목욕탕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던 그 엄마 있잖아. 목욕탕 사장님이 출입 금지시켰대. 다른 손님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나 봐. 그래. 응. 근데 신기한 게 누가 관리소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했나 봐. 과거 기록까지 다 첨부해서 사장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남경이를 봤어요. 남경이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딸, 응? 고마워. 남경이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며칠 후 동창 명숙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다음 달에 또 모임 있는데 올 거지? 이번엔 분위기 좀 다를 것 같아. 다들 내가 오길 바래. 저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남경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내가 동창 모임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좀 찾아봤어. 뭐? 엄마 무시하던 그 친구, 지인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서 분쟁 중이래. 법적 조치 들어가기 직전이야. 내가 그쪽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사실 확인했어. 그래서 그 친구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문났대. 그쪽에서 먼저 사과 연락 올걸? 과연 이틀 후 명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저번에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그랬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경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린 복수하는 게 아니야. 큰 사람이 되는 법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반성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동창 모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희야, 여기 앉아. 정희, 너 커피 뭐 마실래?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어떤 친구는 제대로 사과를 했고 어떤 친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명숙이는 식사 후에 따로 저를 불렀어요. 정희야, 미안해. 진심이야. 나도 사실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집에서도 힘들고 남편이랑도 안 좋고. 근데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수가 괜찮아. 우리 다 나이 들면서 힘든 거 있잖아. 그래도
이제 됐어. 나도 배웠어.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을요. 사진 찍을 때 이번엔 제가 한가운데 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경이가 물었어요. 엄마, 기분 어때? 응, 좋아. 근데 남경아, 응? 나는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야. 평범한 인생도 귀하고 나는 나대로 충분해. 남경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원래 그랬어. 엄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딸. 내가 너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날 지켜준 거구나. 남경이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어른도 지켜드려야 해. 이게 가족이지. 다음 날 저는 미용실에 갔어요. 원장님, 오늘 머리 좀 제대로 손봐주세요. 어머, 정희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요. 머리를 하고 나와서 햇빛 아래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65의 윤정이로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궁금해서 열어봤죠. 편지는 김 반장님이 보낸 거였어요. 정희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손주들도 보고 이제 좀 쉬려고요. 그동안 정희 씨 덕분에 이 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호빵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정희 씨는 진짜 어른이십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저 사람 대하듯 대했을 뿐인데, 남경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옆에 와서 편지를 봤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남경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구한테나 따뜻한 사람. 그런가? 응. 나도 엄마 보고 배웠어. 강한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품격은 화려한 게 아니라 일관된 거라고. 남경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새로운 케이스 맡았거든. 무슨 케이스? 70대 할머니 분이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 받으신 거.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 잘하고 와. 응. 엄마도 오늘 동창 모임 가시잖아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오후에 나간 동창 모임은 이제 편안했어요. 명숙이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대요. 다른 친구는 남편이랑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가 좀 나아졌다고 했어요. 정희야,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응. 뭔가 평온해 보여. 저는 웃었어요. 나이 들면서 배운 것 같아.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목욕탕 앞을 지나갔어요. 잠시 멈춰 섰어요. 들어갈까? 예전에는 망설여졌을 텐데 오늘은 그냥 편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목욕탕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탕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도 있고 제 또래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에 몸을 담갔어요. 따뜻했어요. 옆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는 수줍게 웃었어요. 저, 혹시 아기 씻길 때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처세라. 아, 그럼요. 목 뒤를 먼저 씻겨주고, 저는 조용히 알려드렸어요. 젊은 엄마는 고마워하며 메모까지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 호칭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경이가 사온 케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케이크? 그냥 엄마랑 축하하고 싶어서. 뭘 축하해? 남경이는 촛불을 켰어요.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거요.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함께 촛불을 껐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요. 오늘 나는 배웠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 품격은 비싼 옷이나 큰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 65의 나는 이제 알겠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살아온 날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숨은 어른의 품격.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진짜 품격은 평생 살아온 방식에서 나온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도 온화하게.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